몇 년 전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던 기차가 전복되었던 것인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그나마 생각보다 적어 사람들이 안도함과 동시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사고로 크게 다쳤지만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이 도왔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죠. 그들이 말하는 신은 진짜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닌 지상의 인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름 아닌 한국인을 말하는 것이었죠. 카메룬의 신이 된 한국인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룬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서 두알라를 운행하는 여객 열차가 탈선한 뒤 일부 객차가 전복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사고 지점은 야운데로부터 2시간 정도 떨어진 에세카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열차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달린 데다가 600명이 정원이었던 열차 안에 무려 130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79명이 숨지고 600명이나 다치는 대참사였는데요.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600명 중 더 이상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는데요. 환자들을 받은 야운데 응급센터는 철도 재난의 의료 대응을 주도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카메룬 국가응급체계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겨진 부상자의 진료를 보는 의사는 카메룬 사람들과 피부색이 다른 낯선 동양인이었는데요. 바로 한국으로부터 온 정중식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오후 1시경에 야운데 응급센터로 통보가 왔고 정중식 씨는 빨리 병원을 비워서 응급 환자들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통해 몇백 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모두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었죠. 수많은 생명을 살린 정중식 씨가 근무하는 야운데 응급센터는 코이카의 지원으로 2015년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카메룬의 다른 병원에는 없는 멸균기를 비롯한 의료 물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간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병원행정 전문가 등 여러 인력이 모여 있습니다. 의료 강국으로 전 세계의 명성이 자자한 한국에서는 동네 병원 수준의 퀄리티이지만 카메룬에서는 야운데 응급센터가 그야말로 빛이 되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카메룬은 GDP가 약 12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이고 그만큼 의료 수준도 열악하기 때문이었죠.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1명일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특히 야운데 응급센터 이전에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카메룬 제1의 국공립의료기관인 중앙병원 응급실에 산소호흡기나 심전도 측정기 등 기본적인 치료 장비조차 없을 정도였죠.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2배나 되지만 워낙 의료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2014년 당시 기대염명이 57.4년으로 223개국 중 200위였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카메룬 정부는 의료 선진국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코이카는 2010년부터 약 47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야운데 응급센터를 완공했습니다. 이곳은 카메룬에서 유일하게 현대식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곳이 되었습니다. 야운데 응급센터를 방문한 환자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지금껏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 물품들을 전부 환자 자신이 사서 가야 했고 병원비도 치료 전 먼저 지불을 해야만 진료가 시작되었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준 이 병원에선 딱 정반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 물품을 가지고 갈 필요는 당연히 없고 진료와 치료가 끝난 뒤 지불하는 건 말이죠. 한국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카메룬 사람들에게는 신세계와도 같았습니다. 초반에는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정중식 씨가 추진한 한국형 의료 시스템 도입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인프라뿐 아니라 한국 의료진이 카메룬 현지 의료진과 함께 활동하며 한국의 의학을 전수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정중식 씨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과 응급의학과 2기 전공의로 수련했던 그는 매우 전도유망한 인재였습니다. 얼마든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커리어의 날개를 달 수 있었지만 서울시립병원에서 홈리스 환자들을 돌본 것을 계기로 모든 부와 명성을 뒤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홈리스 환자 구역이 따로 있었는데 일반 진료구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고 하죠. 홈리스 환자들을 위해 애썼던 그는 세상의 선입견과 부당한 시선에 맞섰습니다. 봉사의 가치를 알게 된 그는 필리핀으로 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고 국제보건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체계적 공부를 위해
늦은 나이에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과정을 밟았을 만큼 봉사에 진심이었죠. 그때 정중식 씨는 카메룬으로 파견 나갈 의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구인 공고가 올라온 지 6개월이 넘었지만 그 누구도 지원하지 않아 사업이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40대 이상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에 아프리카에 장기간 파견 나갈 사람이 자신 말고는 없겠다고 판단한 그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정중식 씨를 비롯한 한국인 의료진 덕분에 이제 카메룬에서 응급의료의 접근성은 대폭 향상된 상태입니다. 비용 지불 및 조달 체계의 혁신은 물론 한국에서 후원금을 모금해 일부 현지인들에게 약 8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카메룬에서 8천만 원은 8억 원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카메룬 응급의료는 야운데 응급센터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전체적인 체계를 탄탄하게 수립했으며 2019년부터는 응급구조원 양성과 이송, 평가 체계 등 보다 완결성 높은 체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정중식 씨의 공을 높이 산 카메룬 정부는 그를 진짜 병원장에 앉히려고 했지만 끝내 그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인 자신보다는 현지인이 책임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부원장을 맡아 각종 행정 업무와 진료 조언 등 많은 일을 수행했습니다. 철도 사고가 있기 전에도 야운데 응급센터에서 우물에 빠져 생명을 잃어가는 아이를 살렸고 뇌동맥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가 터져서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킨 카메룬의 축구 영웅 미고베르송을 응급처치해 안정된 상태로 프랑스 병원으로 전원시킨 사례 등은 카메룬에서 정중식 씨를 의료의 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룬에 있는 동안 그는 말라리아에 무려 5번이나 감염되고 그의 아들은 4번 감염되는 혹독한 경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프리카를 향한 마음의 조각이 심장에 박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난과 생명이 만나는 곳 카메룬의 야운데 응급센터를 꼭 기억해달라는 말을 하며 의료 전파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카메룬에서 정중식 씨를 다룬 위인전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한편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최근 코이카가 볼리비아 라파스주의 엘알토시에서 엘알토 한국병원의 3차 병동 증축을 완료한 덕분이었죠.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병동 이관식 행사에 참석해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고 심지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도움이든 기꺼이 제공할 것을 단언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헤이슨 아우사 보건부 장관도 한국의 원조 덕분에 볼리비아가 최첨단 병원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볼리비아의 한국병원이 개원한 것은 1998년이었고 이후 엘알토시에서 보건소 역할을 하며 1차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건위생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개원 당시 들어간 비용은 50만 달러 상당이었는데 전부 무상 지원이었죠. 이후 2008년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에 외래 진료와 수술이 가능한 4층 규모의 모자병동을 추가로 지어 95개 병상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에 2009년 당시 대통령이던 에보 모랄레스가 마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처럼 한국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었죠. 볼리비아에 있어도 한국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병원의 의료 수준은 차원이 달랐고 엘알토 주민들은 한국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2차로 병동을 증축했죠. 그런데도 또 포화 상태가 되자 이번에 3차 증축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병상도 56개 증설되었고 입원실과 응급실 공간이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외래진료과 영상의학과, 약학과, 영양학과 등의 검사실도 추가로 개설되었죠. 병원에 필요한 인공호흡기와 엑스레이 장비 등 270개 품목의 의료기자재는 한국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 엘알토 한국병원이 들어서기 전 볼리비아는 그야말로 의료의 불모지였습니다. 지금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는 정말 심각했죠. 작은 질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쉽게 목숨을 잃는 곳이 바로 볼리비아였습니다. 고쳐주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었죠. 과거에도 지금도 볼리비아의 대통령은 한국의 협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볼리비아도 없었을 것이다. 언제든 한국에 도움이 필요할 때면 불러달라.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진심 가득한 대통령들의 감사 인사에 국민들도 감화되어 지금 볼리비아에서 한국은 은인의 나라로 통합니다. 보릿고개를 겪은 민족이라서일까요? 한국인들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의료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